자, 이번에는요, 여기에 보면은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강민준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최아린이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복이 아닌 애도 있고요. 이렇게 중복인 애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만약에 많다고 해도 마찬가지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범위 내에 중복되는 값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중복값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또 새롭게 갱신이 되는, 자, 그런 식의 이 중복값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뭐 레이블 머리끌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컨트롤 A 눌러서 요 목록을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표를 만드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표 만들기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삽입에 가셔서 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표 만들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가 이제 머리끌이었잖아요. 요 머리끌 포함을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요게 이제 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일단은 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표 안에를 아무데나 선택하고 데이터 부분으로 가셔서, 자, 여기 여러 가지들 중에서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 여기에 테이블 범위에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선택하시면 조금 이제 엑셀이 뭔가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표1 파워 쿼리 편집기, 그래서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라고 하는, 자, 이런 걸 열어요. 그럼 맨 위에 이제 머리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했었던 이런 이름들이 쭉 요거랑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가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 데이터들을 다 선택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이렇게 전체 선택,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거 확인되시죠?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위쪽에 또 있어요. 여기서 변환을 들어가요. 변환. 자, 변환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또 여기서 여기 가운데쯤 보시면 열 피벗 해제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요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는 이제 머리끌 부분이었던 것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값이었던 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중복값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불필요한 거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요거의 중복값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 여기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내려가시다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선택하시면 중복값들이 제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의 특성은 불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머리끌이었던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되고 값이었던 이름들만 중복값이 제거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작업한 것들은 요 원본, 변경된 유형 이렇게 해서 쭉 적용이 된 단계, 마치 포토샵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가듯이, 이렇게 작업한 내역을 쌓아가듯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뒤로 되돌아가요, 작업한 게. 그래서 잘못하셨으면 이렇게 되돌아가고요. 요거 작업한 거 없애고 싶다. 앞에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거가 됐던 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하셨으면 이렇게 되돌리셔서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남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파일에 가셔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닫기 및 로드가 아니라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워크시트에 가져오려면 요 새 워크시트고요. 저는 여기 옆에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표에 기존 워크시트에서 위치를 여기다 잡아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총 18개였는데 정리를 딱 했더니 11개, 중복된 값을 다 제거하고 1개만 남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열로 데이터가 쌓여져 있던 거에서 이렇게 하나의 열로 중복값을 제거해서 뽑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또 추가가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김도윤이 추가가 됐잖아요. 자, 근데 여기 안 나오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 있어요.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김도윤이 추가가 됩니다. 또 김아랑 이렇게 추가를 하고 오른쪽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또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열에 있는 중복값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것도 이렇게 새롭게 이런 열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하고 연결을 할 때 이 AND 기호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이퀄을 하고 뭐 이름하고 그 다음에 AND 기호를 쓰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연결할, 예를 들어 입사일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름 입사일하고 얘하고 서로 연결할 때 이렇게 AND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이름하고 그 다음에 AND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날짜를
묶어주게 되면은 날짜가 이렇게 숫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기처럼 이름하고 입사일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요. 텍스트 함수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하고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연결해줍니다. 엔드 기호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함수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텍스트,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함수가 이제 value, 요 값을 가지고 오게 된 거고, 컴마를 하고, 이제 format 텍스트, 요 가져올 날짜의 format, 어떤 형태를 정하게 돼요. 자, 그럴 때는 다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나온 그대로 일단, YYYY, 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dd,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이 그냥 엔드 기호만 썼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날짜가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 부분에 가운데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한 칸을 좀 띄워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자, 여기다가 띄워주는데 여기다가 엔드 기호를 한 번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다운표 두 개를 넣고 한번 스페이스바가 들어가야 되겠죠. 한 칸 띄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하고 날짜 사이가 한 칸 띄어지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자동 채우기에서 이렇게 또 한 칸을 띄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2040-05-01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 2040년 뭐 5월 1일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끔 여기 형태를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 부분을 YYYY 그 다음에 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M이 아니라 그냥 M월, D도 D1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변경해 줄게요. 그럼 2040년 5월 1일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하셔서 자동 채우기 해주시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 3월, 2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날짜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도 이렇게 뽑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할 때는 보통 이 엔드 연산자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런 숫자나 어떤 날짜 같은 개념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오류가 나니까 여기에는 이제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값, 그리고 그 값에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지의 포맷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셔서 이렇게 엔드 연산자로 똑같이 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각각의 사람들의 이 해당하는 날짜에 업무를 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업무한 시간들을 합치려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시간이 21시간 20분이라고 나와요. 자, 딱 봐도 여기가 17시간, 27시간 벌써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 시간이 더해지다가 24시간을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제대로 시간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업무 시간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 선택을 해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합계라고 해서 45시간 20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제대로 합쳐져야 45시간 20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21시간 20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합계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얘네들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 이 합계 부분의 형식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1시, 2시, 3시에서 24시가 넘어가면은 다시 1시로 오게, 0시로 오게 됩니다. 0시에서 다시 1, 2, 3, 4에서 24시까지 가고 다시 0시로 오게 되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4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24시를 넘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오셔서 이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 기본적인 형식이 h-mm, 그러니까 h가 시간이죠. h가 시간이고 이게 분이죠. 이렇게 시간 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 h라고 하는 부분을 24시가 넘어도 계속해서 25시, 26시, 27시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대괄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여기에 45시간 20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H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2시간이면은 02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H를 한 번 더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 45시 20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합계를 봤을 때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45시 20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니까요.
요거를 몇 시간 몇 분 이렇게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h하고 mm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 부분을 자 시간 띄고 뒤에 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45시간 20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45 땡땡 20이 아니라 45시간 20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업무 시간이 솔직히 24시간을 넘어갈 수는 없죠. 자, 불법입니다. 불법. 자, 이렇게 해서 H 시간 mm분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요것도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입력하기는 요게 편하고요. 합계를 보기에는 요게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과 합계를 보는 부분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 부분이 24시간을 넘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끔 이 표시 형식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